제 이름은 윤석영입니다. 저는 토목 구조 기술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과를 나왔습니다. ROTC 6기로 통역장교를 했고 제대 후에 네덜란드 정부 장학 시험이 있어서 시험이 용케돼 가지고 화랑 가서 석사를 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카나다로 가서 콩콜디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과정 중에 원성 원자력 1호기를 제가 설계했는데 월성 1호기 그 내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왔다가 카나디안 그 엑스패트리에이트 일원으로 3개월 예정으로 나왔습니다만은 3개월이 지나 3년 반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카나다로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저 마치려고 그랬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같이 일하자고 상당히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현대중공업에 조인하게 되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가서 해양 플란트라는 듣도 못한 그런 분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플란트를 현대중공업에서 하면서 정말 육상에 쓴 구조물뿐만 아니라 해양에 있는 구조물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운반, 설치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구조계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쌍용 그룹에 와서 쌍용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장을 한 10년 동안 했고 카이스트 3년 동안 전문 기술자로서 일을 했고 한국 해양 플란트 선박기술연구소에서 소위 말하는 크리소에 가서 3년 동안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덴마크 유학생들이 온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들과 지도를 했습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레귤러하게 출근을 안 하고요. 회사에서는 필요하면 현장 감리도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기술사 레벨에서 하던 일 플러스 매니지먼트, 경영자 입장에서 일을 또 봐야 되니까 돈 흐름까지도 회계까지도 따질 줄 알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품질이나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선투자를 했을 때 먼저 선투자 얼마나 하고 운영 관리비는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장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는 자기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도 배워야지 또 경영관리도 배워야지 이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영 쪽에 노하우도 따질 줄 알고 돈을 빌리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빌리는 것이 그 프로젝트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회계 관리 쪽도 기술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나이도 있는데 뭐 이제 그만두시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나이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핸디캡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기술자들은 새로 만든 된장하고 10년 먹은 된장하고 맛의 차이가 있듯이 기술도 똑같이 해당 분야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경험과 전문 지식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하고는 별로 관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기술사들이 나이가 80대도 설계서 계산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현장도 나와서 감리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현장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 지식을 품질을 요구하고 있는 데일수록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기술사들이 오래된 기술사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믿음도 가고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그 기술사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건강만 유지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 나이는 금년에 한국 나이로 79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은 참 완전히 고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하이원 스키장 가서 스키를 타고 뭐 건강을 뭐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신이 난 살아있다고 난 생각되고 또 이렇게 40~50년 가진 전문 지식과 아직도 지금 뭐 모자라가지고 배우려는 그런 배우고 있는 상태니까 40~50년 전 된장 같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데 착각일 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은 나는 제 말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후배들 그다음에 개발도서관국에 제가 경험한 전문 지식, 경험 이런 걸 전수해서
지구상에 인류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개월 전에 타지키스탄 10월 10일 날 갔었는데, 그리고 25일 날 돌아왔는데, 그들도 한국의 선진 기술을 어떻게 쓰면 좀 접목해서 자기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4, 50년 사이에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저희는 후진국인 그런 수준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지금 최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부터 최선진국의 기술까지 우리가 지금 가진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밖에 지구상에는 없는데, 이 세대가 떠나버리면 지구상에 한국처럼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세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 같은 이런 우리 세대가, 후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또 기술 전수, 그 기술사들이 그들 나라에 가서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주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과 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먼저 경험하고 쌓인 전문 지식을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떠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우리 경험과 우리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어떻게든지 기술사들을 그쪽으로 내보내고 저도 함께 나가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일깨우치고 돕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